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시험을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를 다시 준비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시험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것을 이겨내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새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냐면 바로 연립1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연립1차 방정식이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몇 개? 두 개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좀 색깔을 바꿔서 해볼까요? 우리가 연립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책에서 나온 것처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를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립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일단 1차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 차수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수가 1차인 건 명확하고, 하지만 우리가 1차 방정식은 그동안 많이 풀어봤는데 살짝 형태가 다르죠? 우리가 잘 풀어봤던 거는 이렇게 생긴 2 플러스 4는 0이다와 같은 어떤 꼴 ax 플러스 b는 0꼴의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얘가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 방정식의 해다 뭐 이런 건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같은 1차 방정식인데 뭐가 다르죠? 미지수가 두 개다라는 이 부분이 문제를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라고 하신다면은 얘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풀 수가 있나요? 얘를 만족시키는 놈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가면서 이야기를 해볼 테지만 여기서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해도 어떻게 나와야 된다? x가 무엇이고 y가 무엇인지를 동시에 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했던 문자가 하나인 1차 방정식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죠? 미지수가 x 하나이기 때문에 x가 어떨 때 등식이 성립한다 이것만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미지수, 즉 변수가 몇 개?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가 어떨 때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온 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x와 y의 순서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무한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x에다가 1을 넣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등식이 성립하죠. 한번 대입을 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등식을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1,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이제 작은 이 방정식의 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미지수가 여러 개가 되면 이제 방정식의 해라는 것이 짝 그룹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해가 무한하게 있다니 이게 더 있나요? 뭐 한 개, 두 개, 세 개면 뭐 몰라도 이게 무한히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x가 2라고 해볼까요? 4. 그럴 때 뭐 y가 마이너스 3이면 이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푼다고 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개 풀어드리면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 것은 1차 방정식 5표 아닌 것은 x표를 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볼까요? 130번 보면 맞을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요? 얘는 미지수 두 개 맞나요? x와 y가 있으니까 맞죠. 하지만 1차는 맞나요? 차수 1차 맞죠? 하지만 뭐가 안 돼요? 요 놈은 뭐야? 엥? 됐다. 요 놈은 방정식이 아니다. 방정식이 일려면 등호가 있어서 좌변 우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깝게도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얘 같은 경우 어때요? 얘 차수 1차고 미지수 2개 그리고 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방정식이네. 그러면 이걸 모두 조합하면 조건에 부합하는 게 맞죠.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 우리가 1차 방정식 풀었을 때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또 생기냐면 이 항을 했을 때, 즉 1 요렇게 생긴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 같은 경우 이제 식이 있고 오른쪽이 0인 거잖아요. 요런 형태를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미지수가 2개인지 1차인지 방정식인지를 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런 경우에 얘 136번 같은 걸 보면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왜? 얘를 아까와 같은 형태로 다 해봤을 때 얘는 결국에 다 이항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정리하면 마x는 0이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y가 서로 상쇄가 되네. 그래서 y란 문자가 사라져서 얘는 몇 차? x가 미지수가 1개인 1차 방정식이 돼버리죠. 이런 경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 같은 건 뭐지? 잘 이렇게 넘겨서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왜 이렇게 만드는 거면 얘를 이렇게 보내도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욕걸이고 얘도 욕걸인데 왜 이게 다른 거죠? 왜 여기서는 a가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면 안 돼요? 안 되지. 왜? 문제를 잘 읽어보면 요런 조건이 있지. a가 양수여야 된다. 즉 x의 개수라는 건 양수인 형태로 만들려면 둘 다 되지만 이 단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b가 4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네, 요런 139번 100 얘도 이제 이항 잘해서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 괄호 연산 순서에 맞춰서 잘 이게 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괄호 풀어가지고 이항 이렇게 하면 될 거지. 크게 이제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경우는 이제 응용의 측면인데, 자, 이건 이제 사실
국어가 안 되면 이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예시를 보면 이래요. 자, 143번을 보면 X개의 연필과 Y개의 볼펜을 합하여 모두 몇 개? 20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어요?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겠지. 근데 연필과 볼펜이 합쳐서 몇 개? 20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얘도 그러면 3점짜리 총합 더하기 4점짜리니까 3점을 x개 맞았으니까 3 곱하기 x가 총합일 것이고, 얘는 뭐 4 곱하기 y, 즉 4y가 될 것이다. 이런 느낌 충분히 이해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얘는 얼마일까요? 자, 500원짜리 사과 x개면 몇 개, 얼마 필요해요? 생각을 해봐. 500원 한 2개 얼마? 500 곱하기 2 해서 1,000원 내면 되겠구나 이러잖아. 그럼 x개면 몇 개겠어? 500 곱하기 x가 되겠지. 얘도 700 곱하기 y가 될 것이고. 근데 얘를 이제 y개 샀더니 총 얼마래? 얘가 결국 4,800원이다.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식을 세울 때 생각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과 무엇이 같다라고 세우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좌변도 좌변도 가격인 것이고, 우변도 가격, 그러니까 금액에 관한 식을 세운 거죠. 얘는 점수, 얘는 개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리수가 이제 다리수다, 다리수 이렇게 되겠고, 요 부분이 요렇게 와야 되고 46개가 이렇게 오는 식을 세우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148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시속 Xkm의 속력으로 Y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10km이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거속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무당벌레 그림이라고 많이들 나와 있죠. 거속시 자매품으로 소물도도 있지. 소물도. 소금의 양, 물의 양, 농도 이런 식으로 기억이 잘 날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거리가 10km인 거니까, 자, 거리를 구하려면 뭘 보면 된다고? 거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고, 손가락으로 가리고. 그럼 뭐가 남아? 속도랑 시간이 남네. 얘네 둘이 곱해지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지. 자, 그렇게 해서 10을 세어보니까 거리라는 거는 10km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10인 거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xy가 10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단위를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시속 킬로미터, 즉 얘는 1시간에 x킬로미터를 간다 이런 뜻이지. 그거를 y시간 갔으니까 곱하기 y 해주면 바로 이제 뭐가 되겠어? 곱하기 y 해주면 얘는 뭐야? y시간에는 당연히 몇 킬로 가겠어? y시간에는 x 곱하기 y 킬로미터 간다 이런 뜻이가 되겠네. 그럼 xy 킬로미터 갔으니까 xy가 몇 킬로? 10이랑 10킬로랑 같다. 즉 xy는 10이다. 이렇게 보면 차수가 1이 아니네요. 방정식이고 미지수가 2개인 것은 맞지만 뭐가 아니다? 차수가 1이 아니다. 그럼 차수가 얼마예요? 2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해가 여러 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해를 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라 했지? 넣어서 대입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그 x, y의 값을 찾는 거다. 요걸 찾는 거라고. 요게 해인 것이고 방정식 해인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뭐? 순서상 x, y 형식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해를 구하는 게 뭐? 푼다라는 행위지. 영어로 뭐지? solve.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봐봐. 자, xy가 자연수일 때 3x 더하기 y. 자, 1 넣으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1 더하기 7은 10. 근데 이렇게 만족을 시키는데 이런 놈이 x는 1, y는 7, 즉 1,7 말고도 2,4도 있고 3,1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지. 오케이. 선생님, 근데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요런 놈 있지 않아요? 뭐 3분의 10,0은 되잖아요. 되지. 하지만 뭐 얘는 자연수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을 하면 자연수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놈들이 무수히 나오겠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시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다음 중 1차 방정식에 해인 건 동그라미 아닌 건 x. 넣어보면 된다 했잖아. 대입해봐. 그럼 3 곱하기 x 자리에 0, y 자리에 마이너스 2, x 자리에 0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 3, 0 더하기 4니까 4. 어때? 참이지? 오케이. 동그라미. 얘는 어때? x 자리에 2 빼기 y 자리에 뭐 1. 해보면 어떻게 돼? 3이 6 빼기 2니까 이게 4네. 등식 성립하지? 즉 동그라미. 이렇게 봤을 때 좌변도 4고 우변도 4니까 같지? 참이네. 거짓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158번 문제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순서상 3,2를 해로 갖는 1차 방정식인 놈을 O표 아닌 놈 X표 넣어보면 된다 했잖아. 자, 3,2야. 이 3,2를 한번 넣어보면 돼. 3,2를 넣는다는 건 뭔 뜻이야? x는 3, y는 2를 대입한다. 대입을 해보면 이놈을 이렇게 넣으면 x 자리에 3, y 자리에 2 하면 3, 2, 6, 4, 2, 8, 마이너스 2. 참이 되게 하네.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차이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유형 30, xy가 자연수일 때 2차 방정식에 해 구하기 표 채우면 된다 했지, 표. 이미 구멍이 뚫려 있잖아. 자, 봐봐. 이미 x가 하나 주어져 있네. y를 채우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이게 3일 때 y 값을 한번 해봐야겠지. x가 3일 때 어떻게 돼? 이거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 y가 6 빼기 3이어서 2 항한 거야. 3인 거고 y가 얼마? 2분의 3이 되시네요. 아, x, y가 둘 다 자연수가 아니네. 그럼 4 해보자. 얘는 2,2로 자연수 둘 다 맞고 얘 아니고 1,2분의 5 아니고 자, 4일 때 한번 해볼까? 4일 때 해보면 x 자리에 4가 오고 y는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건데, 뭐가 돼? 아, 여기 1 넣으면 되겠다. 1. 얘 되네. 자, 얘 안 되고. 6 넣어볼까? 6일 때. 6 더하기 2y가 6이래. 그럼 y가 0이 되면 되겠네. 아쉽네. 0은 정수긴 하지만 자연수는 아니지. 그러면 2개. 이렇게. 2개가 있다. 한번 뭐 그냥 여기 x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제 넣으면 돼요. 빈칸 해서 채우면 돼. 아니면 반대로 뭐 이렇게 나머지 이런 거 다 이렇게 x가 1일 때 y가 몇 나와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다 한 번씩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대입을 이용해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1차 방정식의 개수가 문자로 주어진 경우 2,3이 다음 1차 방정식의 해가 된대. 뭐가 돼? 자꾸 넘어가네. 해가 된대. 그러면 상수 a의 값을 구하래. 선생님, 여기서 변수와 상수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뭔 소리니? 얘가 1차 방정식이랬잖아요. 근데 저희는 문자가 두 개인 것만 배웠는데, 네. 근데 사실 얘는 문자가 세 개인 1차 방정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해를 x, y가 아니고 x, y, a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주 이제 똑똑한 친구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문자야. 맞아. 문자인데 문자이고 즉 문자로 나타내는 수이기 때문에 미지수라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x와 y의 역할은 변수야, 변수. 즉 변할 수가 있어. 유동적이야. 뭐가 앉을지 몰라. 하지만 a는 얘는 확정된 수야, 확정. 즉 얘를 이제 상수라고 하지. 확정.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게 변수 자리에 온다는 거는 이제 누가 올지 안 정해진 거야. 자리가 비어 있는 거야. 하지만 상수 같은 건 이미 사람이 누군가가 딱 있는데 이제 복면가왕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거지. 변수는 누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의자 같은 거고 상수는 마치 이미 자리가 찼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지. 약간 비유를 좀 더 가져가자면 우리가 화장실이 기억나려니 화장실 변기 어떻게 그리지? 변기 한번 그려볼까? 약간 이렇게 생기지 않니? 우리 펠리컨처럼 생겼네. 어쨌든 이렇게 생겼잖아. 우리가 화장실 변기를 보면 이 그냥 오픈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있는 놈으로 여기 누구 들어가 있어요, 비어 있어요 이런 게 보이지. 그래. 근데 변수라는 거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 거야. 맞지? 비어 있구나. 누가 앉아도 되겠구나. 이제 열려 있음으로 표시되면 나에게 누구나 앉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게 변수인 상황이야. 근데 상수라는 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기에 이제 사용 중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누구가 들어있는지 모르지 너네가. 하지만 누군가가 들어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 또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문제가 없으니까. 자, 여기다 넣으면 되지. x자리에 2, y자리에 3을 넣으면 이게 a인 거니까 좌변 얼마? 4, 2, 8 빼기 6 해서 2 나오잖아. 이 2랑 a 좌변이랑 이 좌변에 나온 즉 2랑 뭐랑 같아? 우변이랑 같으니까 a가 2다. 이런 식으로 구해놓으면 된다고. 얘도 x자리에 2, y자리에 3 넣는 거니까 2 빼기 3a 즉 이거 넘기면 이제 9는 3a이고 a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해라고 하면 대입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 자, 이번엔 뭐야? 그러니까 이제 개수가 어떤 항이
뭐 이제 미지의 상수로 이제 나와 있지 않고 뭐 해가 이제 미지수로 되어 있네. 이제 상수인 거지. 근데 넣어봐야 되는 거잖아. 해니까 대입해보래. 여기 팁을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x자리에 3, y자리에 a 박으면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ax에 3, a 넣으면 3 곱하기 3, 2 곱하기 a가 15가 된대. 그러면 우변이 9잖아. 그러니까 왼쪽 3 곱하기 3이 9고 2 곱하기 a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9. 여기가 6이어야겠지. 그럼 이제 a가 이제 3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항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대강 이제 직접 넣어가지고 어림 잡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해보자. 됐어? 연립 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와 y의 값 또는 그 순서상.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어려워. 근데 우리가 살짝 이제 얘를 좀 넘겨보면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게 너희가 굉장히 어색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걸 선생님이 알아. 하지만 문제 풀이의 요령을 그냥 익혀나가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연립방정식을 풀 때 어땠어? 이 x 플러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풀 때 어땠어? x 플러스 y는 4인데 그거에 해라는 것이 엄청 많이 나왔지. 유리수인 것까지 범위를 확장시키면 무한하게 나오잖아. 맞아. 지금 자연수니까 3개밖에 안 나온 거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 1.3 뭐 더하기 이제 3.7이라든지 이런 게 무수하게 있을 거 아니야. 해가 무한하다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하지만 이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즉 두 방정식 공통에는 몇 개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 개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어디 있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건 이런 말을 해.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이제 커플도 아니고 얘랑 식과 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놨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요게 이제 한 쌍으로 묶었다라고 해서 중괄호에 한 짝을 떼어다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요런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해라고 하는 거는, 즉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는 말이야, 두 1차 방정식을 어떻게?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그런 x, y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어떠해야 돼? 오른쪽을 봐서 표를 다시 보면 1,3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왜?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은 만족하지만 아래에 있는 3x 플러스 y는 얘가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지. 얘는 성립을 하지만 요런 놈은 공통의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살짝 생각해보면 봐봐. 여기서 쓰인 x랑 여기서 쓰인 x랑 같지. 여기에서 쓰인 y랑 여기에서 쓰인 y가 같다라고. 동일인물이라고. 동일인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는 얘가 위에서는 1,3이고 아래에서는 1,7이고 이런 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야.
동일해야 돼. 어떻게 마치 3,1처럼. 그러니까 문제를 풀게 된다 하면 두 식의 공통해를 찾는 게 되겠지. 오케이. 직접 한번 풀어보자. 자, 실제로 뭐 현실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게 되는 거야. 자, 두 수 x와 y의 합은 10이래. 그리고 x에서 y를 뺀 값은 4래. 오케이. 모든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 그럼 첫 번째 조건. 얘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요렇게 이어지는 걸 알 수 있겠다. 괜찮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얘를 식으로 변환하면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요런 걸 만족하는 수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런 걸 이제 풀 때 어떻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이렇게 x 더하기 y가 10이고 x 빼기 y가 4라는 식을 세워놓고 이 다음에 어떻게 이제 풀이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거지. 풀이법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워주면 돼. 얘도 뭐 이제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세면 되고. 연립방정식 중에서 x는 1과 y는 2를 해로 갖는 것을 5, 그렇지 않은 거 x 해보래. 184번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같이 해보면 자, 얘가 해라는 거는 얘가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그런 놈이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렇다고 치면 x가 1, y 2를 대입을 한다고 하면 자, x 자리에 1 넣고 y 자리에 2 넣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얼마야? 5지? 근데 5는 3이랑 우변이랑 같지 않잖아. 즉 얘 이놈의 해가 안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마치 너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사경을 생각할 때 일단 뭐 남자여야 될 거 아니야. 기본 조건이란 게 있잖아. 뭐 남자다 아니면 뭐 200kg를 넘지 않는다. 뭐 키가 뭐 150cm보단 커야 된다. 뭐 이런 그 마지노선이 있잖아. 넘어가면 안 되는. 근데 얘는 벌써 초장부터 탈락인 거지. 왜? 첫 번째 식을 만족시키지 않잖아. 성립 안 하지. 그러므로 얘는 뭐 물론 이 단계에서 그냥 바로 그렇지 않다 해도 되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해볼게. 아래 식에다 한번 넣어보면 요렇게 2, 3, 2, 6 하면 마이너스 4. 얘는 성립하네. 그러니까 얘만 성립하면 연립방정식 해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둘 다 성립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바로 185번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자면 이런 거야. 첫 번째 식에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얼마야? 마이너스 7이니까 등식 성립하지. 아, 얘 해가 되네. 자, 아래 식에다 대입해보면 5 곱하기 1 빼기 2 곱하기 2는 1이니까 얘도 성립을 하네. 아, 둘 다 성립을 싸그리 하니까 뭐? 얘는 해가 맞지. 얘는 1,2를 해로 갖는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x는 1, y는 2 뭐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면 똑같은 말이다. 오케이. 쭉쭉 해보시고 자, 우리가 선생님이 더 나아갈 수도 있지만 자비를 발휘해서 어디까지 너희 아프기도 하다니까 85쪽까지 숙제를 내줄게. 그 전 단원 같은 경우는 다 해결을 해올 수 있도록 한다. 알겠지? 책 검사할 때니까 제발 좀 해줘. 이해 안 되는 문제 있으면 선생님한테 찍어가지고 물어보면 되잖아. 우리 숙제는 어디 85쪽까지가 되시겠다.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오늘 뭐 연립일차 방정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전에 이걸 배우기 위해서 뭐부터 배웠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배웠고 그걸로 식을 한번 상황을 그러니까 말이 꼬이네. 이렇게 배우고 이제 방정식의 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고
순서상으로 나온다 했지. 이렇게. 그리고 이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을 이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놈을 찾는다. 뭐 이런 이야기 했죠.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세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를 찾는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식을 세워놓으면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우리 아직까지는 이제 쉬운 이야기니까 그냥 동영상 듣고 해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꼭 다음 주부터는 성실하게 나와줬으면 해. 오늘 뭐 아팠다니까 어쩔 수 없지. 숙제도 열심히 해보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 다시 카톡방이나 연락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